안녕하세요. 부에나팡입니다. 얼마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송도국제도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센트럴파크부터 송도 최대 학원가와 신축이 몰려있는 랜드마크 시티 쪽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송도의 메인 지역 84타입 단지들은 작년 8월에서 9월 최고가를 찍고 현재는 그때에 비해 수억 원이 떨어져 10억 아래인 곳들이 매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는 30평대보다는 20평대 매물들 위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도는 한때 유령도시라고 불릴 만큼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런 한적한 느낌이 좋아서 송도로 호캉스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송도는 입주 초기만 해도 다른 신도시들처럼 아파트 위주로 먼저 들어와서 배드타운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내외 기업들, 특히 바이오 기업들 유치에 성공했고, 이제는 기업들과 주거,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11공구 등이 아직 매립 중인 상황이고, 이쪽으로도 아파트 분양과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고, GTX선도 아직 계획 단계라서 송도의 완성된 모습을 보려면 앞으로 한 10여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송도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청라 영종도와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수와 외국 투자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고, 조성된 구역 중에 송도의 투자 규모가 다른 곳들에 비해 큰 편입니다. 송도의 면적은 53제곱킬로미터로 부천시와 거의 같은데, 아직 계획 인구 모두 채워지지가 않아서 활기가 좀 부족한 면도 있는 반면에, 현재도 그렇고 계획된 인구 모두 들어와도 부천시 인구의 절반도 안 돼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쾌적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개발구역을 나눠서 각 구역별 특징이 있는데, 지금 입주를 한 8공구와 한창 공사 중인 6공구는 랜드마크 시티라고 해서 워터프런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요트를 타고 송도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송도에서만 볼 수 있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진국들의 레저 활동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부터 골프와 캠핑, 3만 달러 이상이 되면 요트와 승마에 관심 가질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곳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공구와 3공구는 국제업무단지로 국제 전시, 업무, 문화, 상업 관련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G타워는 국제기구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국제업무단지의 정체성을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2공구와 4공구가 위치한 지역이 송도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곳 중에 하나라서 다른 공구들에 비해 오래된 느낌이 있지만, 학군이나 학원과 상권 등이 가장 안정된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바이오나 지식산업, 첨단산업 등의 특징을 가진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현재 국내 3대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유치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치고 나가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미 4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 앞으로도 이곳에서만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2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아 예전에 배드타운의 모습에서 자족의 기능까지 갖춰갈 예정입니다. 다만 자족도시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춘 판교 분당이나 광교 같은 곳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판교나 광교는 자족의 기능을 갖췄으면서 강남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강남이나 인근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지만, 송도는 대중교통이나 차량으로 서울 중심과 강남권으로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남권은 물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로 쉽게 선택하기엔 아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는 GTX-B가 들어서면 서울 접근성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것으로 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GTX-A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GTX역 인근 단지들인 킨텍스 원시티가 아직도 실거래가가 14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곳을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산 생활권을 누리면서 강남권으로도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처럼 송도도 GTX가 생기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GTX 착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GTX-B 노선이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래도 여의도와 용산을 지나는 만큼 파급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도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송도 중심지 중에 비교적 최근 입주를 한 3공구에서
84타입 기준으로 가장 비싼 금액을 찍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열기가 거의 막바지였던 시점에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단지가 14억 7천만 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는 거래가 멸종되다시피 있다가 최근 7월에 1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4억 4천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나오는 매물들의 가격대는 전세가 껴있는지, 저층인지 중간층인지, 바다 조망이 가능한지, 입주 가능 여부에 따라 몇억 원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10억에서 13억 원 사이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의 송도 더샵파크 에비뉴는 포스코 계열사 사원 아파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 거래가 되고 있진 않는데 머지않아서 거래가 되면 이곳이 가장 비싼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309 아파트 단지들이 송도에서 가장 비싼 만큼 인천 1호선역과 가깝고 이곳으로 GTX B역이 생긴다고 하고 또 209에만 있던 국제학교도 여기에 들어선다고 하고요. 인근으로 호수공원과 센트럴파크, 학원과 업무단지, 쇼핑몰 등 송도의 거의 모든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들 때문에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송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309 내 단지들의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의 공급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6,000여 세대 정도의 대거 입주가 있을 예정이고 또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의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와 인천 정비구역들의 대거 입주가 계속될 예정인데 송도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인천의 대량 입주가 송도 매매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송도는 대부분 인천 내인 부평구와 계양구, 남동구 등에서 오는 수요가 많아서 검단 신도시 같은 곳에서 저렴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매매나 전월세로 많이 나올 경우에 송도로의 인구 유입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물론 실거주 목적으로 송도를 찾겠지만 아무래도 교통상으로도 매일 다니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주로 인천 내부에서 채워져야 하는데 당분간 인천에 입주가 많아서 송도의 물량도 소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인 7월부터 송도 거래량을 살펴보면 20평대 아파트 단지들의 거래가 그나마 좀 있는 편입니다. 509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 주력 평수가 20평대인데 작년 8월에 8억 7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5억 중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신축급 아파트 단지에 9억 원 이상 대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서 송도에서 그나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송도는 도시를 안 벗어나도 모든 게 해결되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송도만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송도와 접근성이 좋거나 앞으로 좋아질 인근 지역들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판교의 일자리가 크게 늘면서 판교와 분당 주택들은 물론 판교로의 접근성이 좋은 용인 수지상현 그리고 경기도 광주는 물론이고 안양 의왕 쪽으로도 주거지를 찾는 판교 직장인들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송도가 더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송도와 접근성이 좋은 동춘동과 옥년동, 남동구의 논현동, 시흥시 정왕동, 그리고 인천 1호선 라인으로 이어지는 지역들, 그리고 영종도까지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송도는 작년 하반기 84타입 기준으로 15억 원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현재는 전국 하락장이 오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거래는 거의 실종됐지만 그 중에 거래가 되는 매물들은 몇억 원씩 낮춘 금매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9억 원 이하인 20평대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1, 2년 동안은 송도 자체 입주와 검단이나 인천 안에서의 정비구역 입주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매매가 또한 전세 흐름에 연결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3대 바이오 기업들이 선택한 입지인 만큼 앞으로 산업단지가 확대되면서 일자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GTX로 대중교통 접근성 또한 개선될 예정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송도는 입지 가치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송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송도와 접근성이 좋거나 접근성이 좋아질 지역들에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송도가 한참 뜨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인근 지역들도 수요가 분산되면서 같이 상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송도가 다시 뜨게 되면 인근 지역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